경제신문 읽어줘. 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부동산, 경매도 아파트 쏠림, 한강벨트 마영성만 뜨겁다. 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 50.7%, 3년 만에 최고. 한강벨트 핵심지가 경매 견인, 크게 오른 실거래 호가 반영. 6.27 규제 이후 강남 3구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 이동. 모아타운, 신통기획 인근 지역, 재개발 기대, 투자 수요 증가.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경매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 국지적으로 과열을 벌이고 있다. 빌라바 서울 외 지역 경매 수요는 위축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에 뛰어드는 현금 부자는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가운데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빌라 투자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마포 용산 성동구 낙찰률 100%. 10일 지지옥션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50.7%로 8월에 비교해 10% 상승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과거와 달리 경매 시장에서 지역별 종목별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빌라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개발이 기대되는 곳에는 쏠림 현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풍선 효과 막으려 수도권까지 묶어 문 때보다 더 세진 3중 족쇄 10월 15일에 발표됐습니다. 서하상 첫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호제 지정. 전세낌 매매 아예 불가능. LTV 70%에서 40%로. 유주택자 대출 못 받아.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으로 제한. 대출 청약 세금 모두 영향. 집 산 뒤 2년간 실거주 의무 4개월 이내 아파트 포함된 빌라도 더허제. 정부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광범위한 세금 대출 청약 3중 규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더 줄이게 만들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유세를 올려야 돼요. 이거 보유세를 올리고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팔지. 거래는 안 되겠죠. 거래는 살 수가 없으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기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수 지구 등 경기도 12곳에 적용한다. 동시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쏟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근로의욕 저하,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2008년에 예전에 고점을 찍었고 그때 이후로 한 2015년까지 계속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가 2015년, 16년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상승하게 된 거죠. 21년, 22년도에 잠깐 내리긴 했어요. 정부는 과거 발생한 풍선 효과를 고려해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자체를 차단했다. 2016년부터 규제 기역을 확대했지만 풍선 효과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다며 이번에는 대규모 지정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추가해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은 게 저런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도 적용된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보유세 보유세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실제 내는 재산세, 정보세를 올리면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보유세만 올리면 안 되고 한시적으로 양도세도 낮춰야지 사람들이 팔 수가 있습니다. 원전 반도체 불기둥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랠리 지속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395,500원 안착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고강도 부동산 대체고 투심 폭발 미중 갈등 제한 분석도 호재 증시 대기 자금만 80조 원 육박 한국 증시 강세 이어질 것. 코스피 지수가 15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데다가 미중 갈등 여파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다. 역대 최강도의 부동산 대책이 정부가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식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유동성 속에 주식 시장이 당분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68% 상승한 3657.28의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중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는 종가다. 코스닥 지수도 1.98% 오른 864.72에 마감했다. 우선 몇 달 내 양적 긴축을 끝낼 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를 키워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패드가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의 긴축 정책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현실화하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7%와 2.6%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는 9.3% 올랐다.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사가지고 수익률이 100 몇십 프로 되더라고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동성 호재 레인보우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가 상승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많이 가지고 있고 로보티즈는 LG전자가 가지고 있어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도 증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거래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표되자 향후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는 얘기다. 미중 갈등 우려와 달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했다. 트럼프가 100% 관세 추가한다고 했다가 타코를 했어요. 다시 또 중국 걱정 말아라. 지금 히토류 다시 제재한다고 하니까 또 쫄아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트럼프가 어떻게든 증시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며 증시를 부양하려는 국내 정책과 맞물려 한국 증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5대 호재가 넝쿨제 전망치 고친 증권가 5,000픽 구면이다. 이보다 좋은 증시 여건은 없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 유동성 랠리, 두 번째로는 AI 기회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세 번째는 예상 밖의 견고한 기업 실적, 네 번째는 관세 불확실성 제거 가능성, 다섯 번째는 부동산 규제의 머니무브. 반도체가 끌고 조방원이 밀며 한국 증시 더 강하게 오를 것. 11년간 증권업계에서 일했지만 지금보다 좋은 국내 증시 상황을 마주한 적이 없다. 강자인 주식운용 본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넘긴 지 석 달 만에 3,300선을 돌파한 이후 짧게는 1거래일 길게는 4거래일 만에 거침없이 100포인트씩 오르고 있다. 미국의 양적 긴축, QT,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과 기준금리 기나 이대, 시가총액 최상위주인 반도체 기업의 약진과 견고한 기회 실적,
목전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정도에 어저께 현차가 거의 뭐 10% 올랐어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및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책에 따른 머니부부 기대 등이 맞물려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 성장세가 가파른 인공지능 시장도 국내 증시에 연일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84%, 160% 급등하며 전체 증시를 끌어올렸다. 증권가 일각에선 코스피 5천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학균 센터장도 당분간 미국보다 한국 증시가 더 센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계 IB 모건스탠리 강세장이 모건스탠리는 강세장이 지속되면 내년 상반기 코스피 지수도 4200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대준 한토증권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지 않는 한 강세장 분위기가 뒤집힐 확률은 낮다며 지금은 코스피 4,000 시대로 향하는 길 중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다음 돈값 못하는 달러 탈출, 금, 코인, 주식 동시에 뛰는 에브리싱 랠리. 각국이 막대한 부채 떠나면서 통화가치 하락 대비한 투자 확산, 금, 비트코인, S&P,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 목표가 줄 상향한 일과 아직 들어올랐다. 18만 달러 갈 것. 미 유럽 투자자도 금 ETF 베팅. 각국 정부가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는 의도를 시장이 파악하기 시작했다. 자산 버블이 계속 커질 수 있다.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S&P 500 등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를 비롯해 일본, 한국 등 주요국 주가 지수도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야말로 안 오르는 자산을 찾기 어려운 에브리싱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달러, 일본엔 주요국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금, 비트코인, 대체 자산으로 몰리는 탈화폐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값 4,000달러에 앉아. 금 선물 종가는 트라이온스당 4,070달러로 전날보다 1.7% 올라 사상 최고 시를 기록했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실제 전 세계에 있는 금 시장보다 한 18% 더 비싸요. 그래서 KRX에서 산 금액은 최근에는 KRX보다는 차라리 미국에 성장된 GLD ETF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 KRX에서 한 샀는데 보니까 수익률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샀다가 한동안 정체 기간이어가지고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약간 냈다가 최근에 한 1년 되는 정도 됐나? 매입을 했는데 보니까 50% 정도 수익률이 냈더라고요. 뉴욕 증시는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지속과 인공지능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1975년 이후 금값과 S&P 500이 같은 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197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사기 총리로 공격적 재정 정책을 중시하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유력해지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얘 때문에 엔화가 하락이 되고 엔화 가치가 하락이 되고 우리나라 달러 가치도 하락이 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같이 하락이 되고 달러 가치 상승하다 보니까 통상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금이 오를 때 위험자산 주식과 가상자산인 등이 떨어지는 상관관계에 있다. 하지만 지금은 주식과 금, 비트코인 모두 함께 상승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유동성이 워낙 많지 많이 풀려서 그래요. 코로나 때. 시티은행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요. 근데 비트마인은 보니까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샀어요. 금은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래요. 다음 트럼프 한마디에 미국 M7 시총 하루 만에 1100조 날아갔다. 중국의 100% 추가 관세 오름장, 파랗게 질린 미 증시, 기술주 안곳, 안전자산으로 피신, 미중 확전 조짐의 증시 찬물, 나스닥 4월 이후 최대 낙폭,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꺾이고 공포지수 6월 이후 최고치, 3분기 실적
발표 후 반등 의견도. 그런데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바로 탁코짓 해가지고 다시 원상 회복했어요. 이때 나스닥 지수가 3. 몇 프로, 한 3.78% 하락을 했는데 제 매뉴얼 상에서는 3.3% 나스닥 지수 3% 이상 하락을 하면은 뭐 미국 증시나 미국 주식이나 국장 주식을 일단은 한 반 매도를 하고 기다려 보기로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의 말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하락하는 거는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하락하는 거를 한 2번 이상 연속으로 했다 하면 그때 한번 재조정,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